자, 반갑습니다. 그론책방의 김상우입니다. 김인용입니다. 네, 지금 또 이 모양으로 또 저희가 나온 거는 부록을 좀 하나 찍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로마인에게 책 한 권을 우리가 지금 한 30분, 20분, 30분에 털고 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좀 소개해주고 싶은 것들,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싶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부록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본편에서 다루기는 살짝 조금 지역적인 문제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알고 있으면 로마사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 건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민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민회가 코미티아라고 그 라틴어로는 부르는데, 민회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게 민회죠. 예. 네. 아테네가 민회가 가장 유명하죠. 뭐 그렇죠. 아테네도 유명하고. 그럼 사람들이 왜 모일까? 선거를 위해서 많이 주로 이제 모입니다. 선거를 해서 많이 뽑히고, 또 법안을 위반하기 위해서 모이고, 어떤 법 이거 합시다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모든 종류의 모임을 코미티아, 그러니까 민회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로마 공화정에서 흔히 생각하면 이게 시오노아남의 영향이기도 한데, 로마 공화정은 집정관, 왕과 비슷한 집정관이 두 명이 있고, 또 한쪽은 귀족들 모이는 원로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일반 평민들 모이는 민회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민회는 그럼 평민들을 위한 곳이냐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면 민회는 말 그대로 로마 시민은 다 모이는 게 민회니까, 거기는 예.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로원은 귀족, 민회는 평민,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 요건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싹 민회라는 단어 때문에 또 이게 네. 착각이 올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거 백성민자인데 한자로. 근데 그 민은 시민인 거죠. 로마 시민권자는 돈이 많든 적든 다 시민이고, 귀족이든 평민들 다 시민이니까. 시민들이 모이는 회, 시민회라고 불리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럼 민회가 그러면 또 한 종류냐?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죠. 먼저 가장 오래된 회의, 이거 조사해왔던 거 한번 얘기해보죠. 예, 이게 가장 오래된 회의가 뭐냐면은 쿠리아 회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됐냐면은 로물루스 왕이 로마를 건국할 때부터 존재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쿠리아라는 게 뭐냐면은 일종의 약간 지역 부족 단위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과거에는 로마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으니까는 그 원래 거기에 살고 있던 토착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 부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성되었던 민회가 이제 쿠리아화회였던 거죠. 그쵸. 아주 그러니까 이른 시기에 어떤 부족 연합체 시기였을 때 그 가족 그 연합된 그 사람들도 의사도 담아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쿠리아 회였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로마가 이제 좀 어떤 안정기로 들어가면서 이 부족 회의 이런 개념은 옛날 거잖아요. 족장 시대 느낌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점점점 이 쿠리아 회는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 모이지 않는 그런 민회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럼 자주 모였던 회의는 뭐냐면 켄투리아 회의 그리고 트리부스 회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훨씬 더 로마의 민회 하면은 자주 모였던 회인데요. 먼저 켄투리아 회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켄투리아. 어떤 의미인가요? 라틴어로 센투리온 하면, 켄투리온 하면은 백인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군사,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백인대. 이거 로마의 군사적인 어떤 최고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백부장.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떤 군사 집단들에서 이제 넘어온 민회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100명씩 조를 짜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식 민회의 특징인데, 아테네는 투표할 때 전부 다 가서 투표하잖아요. 예. 1인 1표로 다 투표하잖아요. 근데 로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백인대 단위로 했다는 거죠. 왜냐면 옛날에 생각해보면 백인대는 다 시민들이 나가는 거고, 거기 나가는 사람들이 조를 짜가지고 자기 의사의 대표를 우리 백인대는 이거, 우리 백인대는 O, 우리 백인대는 X, 요거를 이제 취합해가지고 하는 일종의 간접 선거랑 비슷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하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각 주별로 해가지고 선거인단을 선출해가지고 선거인단이 가서 이제 투표하는 그런 느낌처럼 백인대회는, 백인조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백인조회 숫자도 막 엄청나게 늘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한 백인조, 분명 백인조회이긴 한데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1000명이야. 근데 백인조회야. 이름은 백인조회야.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주로 어떻게 되냐면, 왜 그렇게 되냐면, 로마의 그 재산 정도에 따른 계급이 있단 말이죠. 1계급, 2계급, 3계급, 4계급, 이제 재산 정도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 상위 18계급과
계급은 거의 한 100명 정도로 거의 고정돼 있었대요.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돼요. 음. 왜냐면 어차피 돈 많은 놈들은 많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예. 근데 하위에 있는 사람도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다 그냥 우겨 넣은 거죠. 그렇게 해서 상위와 하위 백인조회와 상위 백인조회의 어떤 표수를 비슷하게 이제 어느 정도 고정시키기 위해서 비슷도 아닙니다. 사실 상위 계급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래서 1계급, 2계급 투표쯤 중간쯤 하면 거의 투표 결과 끝나버리는 그런 게 3계급, 4계급은 5계급은 투표할 권리가 거의 없는 예. 그런 게 일반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켄트리아는 뭘 하느냐? 집정관 선출하고 법무관 선출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찰관 선출하고 그렇죠. 또 대역죄에 해당하는 그 재판을 여는 것도 이 켄트리아 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전쟁을 선포하고 휴전을 하고 꼭 그런 이제 조약을 비준할 때도 켄트리아가 열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이제 자주 모이는 게 뭐냐면 트리부스회입니다. 트리부스회. 이 트리부스는 트리부스 인민회라고도 불리는데 이건 뭐냐면 지역구별로 나누는 겁니다. 트리부스가 이제 예, 그쵸. 지역구라는 지역구라는 얘기인 거니까 이해되시죠? 첫 번째는 켄트리아회는 계급별로 모이는 거예요. 재산 수준에 따른 계급별로 이렇게 투표권을 갖는 거예요. 트리부스회는 구역별로 갖는 거죠. 로마를 전체를 35개 트리부스로 나눠가지고 그 트리부스에 사는 사람들의 의사를 그 트리부스의 의사로 삼아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5표를 투표를 하는 거죠. 간접 선거. 그렇죠. 이것도 간접 선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건 집정관이나 법무관이 이제 소집을 했고 여기서 뽑는 건 뭐냐면 고등조영관. 고등조영관은 뭐냐면 조영관이 안찰관이라고도 부르는데 뭐 이것도 나중에 따로 이제 또 영상 하나 만들 텐데 이런저런 어떤 공공 기물 관리하고 사업하고 무슨 공연 꾸미고 이거 하는 사람들이 조영관인데 원래 조영관은 평민들 중에서만 뽑혔대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귀족들 중에서도 뽑자 해서 그게 고등조영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리고 재무관, 군무관을 선출을 했습니다. 법안도 역시 제출할 수도 있고 재판관도 있었던 게 이제 트리부스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민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로마의 전통 트리부스 35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그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로마 이탈리아 전역에 사람들이 살잖아. 그럼 이 사람들 투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긴 거예요. 저기 장화 발뿌리에 사는 사람이 이 사람 건 투표권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이 사람에게 시민권이 있어. 어떻게 계산되는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로마 35개 트리부스 하나로 무조건 얘를 소속시킵니다. 그래서 그 소지부스 표를 결정하는데 투표를 사용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동메신 전쟁 이후에 시민권자가 되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시민권을 특정한 8개, 뭐 4개 트리부스에만 다 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래 살던 어떤 트리부스에는 3만 명이 살았는데 3만 명이 한 표를 행사한다면 어떤 데는 30만 명이 한 표를 행사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외부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을 다 트리부스에 골고루 배분을 하면은 이 의견이 외부 의견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8개 안에서만 표를 행사해라. 그러니까 최대 8표. 이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도네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법적 안정성을 생각해보니까 이민자가 뭐 3천만 명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생각해봐. 원래 로마 그렇잖아요. 인구가 적잖아요. 주변에 훨씬 더 막 10배, 20배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인 것 같아요. 참고로 비슷한 것도 해방노예도 시민권을 이제 갖게 되는데 해방노예는 4개 트리부스 안에서만 이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고정을 시켜놓은 거죠. 그러니까 몇몇 그 하층 트리부스는 인원이 뭐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표는 한 표였다는 거. 우리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게 이제 2개의 이 민회가 이제 자주 모였고 또 하나가 이제 조금 후반부에 공화정 중후반기에 생겼던 게 뭐냐면 트리부스 평민회입니다. 이건 뭐냐면 트리부스 회랑 기본은 똑같아요. 3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그 전통 귀족이라고 불리는 파트리키는 참여할 수 없는 회의. 평민들만 참여하는. 하지만 평민 귀족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법상으로는 평민이니까. 평민 귀족은 참여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평민회, 이 평민회는 호민관이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제정할 수도 있었고 재판도 열었죠. 하지만 이 기능은 평민들끼리 모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로 어떤 신분에 따른 회의잖아요. 그렇죠. 귀족 회의는 따로 없잖아. 물론 원로원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위험스럽게 봤던 술라가 사실상 평민 집회의 권한을 거의 다 제거를 해버려가지고 특히 하는 게 없고 그냥 평민 조영관 또 호민관 선출하는 것 정도밖에
하지 못하게 되었다. 원래는 이제 평민 집회에서 통과된 법은 뭐 정식 법안으로 위반도 되고 막 이런 것들 다 했었는데 술라 그걸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이게 이 평민회가 원래 신분투쟁의 결과로 이제 생겨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호민권도 선출하고 호민권도 여기서 막 법안을 발의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가 호르텐시우스 법이라는 게 제정되면서 여기서 내놓은 안들이 실질적인 약간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때도 있긴 있었어요. 네, 맞아.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민회라는 말이 나왔을 때, 아, 이건 어떤 민회인가? 재산별로 나누는 켄투리아 회인가? 아니면 그 행정구역 단위로 나누는 트리부스 회인가? 평민들만 모인 평민집회인가? 이런 것들 좀 구분해 가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